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서도 외롭다. 하루에 수천 마디를 쏟아내면서도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병이다. 그대는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아니, 그대는 정녕 대화를 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말을 주고받는 것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대가 입을 열 때마다 상대의 눈빛이 흐려지고 그대가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상대의 마음이 다치고 있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다.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갖추었다 한들 상대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면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다. 나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귀양살이 18년 동안 오직 편지와 글로써 사람과 교류하였다. 그 세월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말의 기술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에 담긴 마음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을 모르는 어리석음이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대화에서 늘 상처받고 관계에서 늘 소외되며 진심을 전해도 돌아오는 것이 오해뿐이라면 이제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마라. 상대가 무례해서 세상이 각박해서 시대가 험해서라고 핑계대지 마라. 진짜 문제는 그대 자신에게 있다. 그대가 말하는 방식, 그대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대가 대화에 임하는 마음가짐. 이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100번을 말해도 소용없다.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10가지 가르침을 새겨들어라. 이것은 단순한 대화법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요. 관계를 살리는 도리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 자세다. 말이 많아도 마음이 멀어지는 이 시대에 그대가 진정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자 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라. 말이 많다고 마음이 통하는 것이 아니다. 말은 많되 뜻은 가벼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존재다. 이런 부류와 한 시즌만 함께 있어도 정신이 흐려지고 기운이 빠진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입을 놀리지만 정작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자신도 모른다. 듣는 사람은 귀로는 소리를 받아들이되 마음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대화인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소음이요, 헛수고요, 시간의 낭비다. 그대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 중에 상대의 마음에 가닿은 말이 과연 몇 마디나 되는가? 스스로 헤아려 보라. 아침에 가족에게 건넨 말, 직장에서 동료에게 던진 말, 친구에게 보낸 문자.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상대를 생각하며 한 말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자신의 기분을 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한 것이다. 상대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상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상대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단 한 번도 헤아리지 않았다.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사람들은 흔히 표현력 부족에서 찾는다. 어휘가 부족해서, 말솜씨가 없어서,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화술책을 읽고 발표 기법을 배우고 논리학을 공부한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표현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상대의 마음을 향하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말솜씨가 서툴러도 상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 말은 반드시 가닿는 법이다. 진짜 대화의 시작점은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말할까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모든 것이 어긋난다. 무엇을 말할까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 갇혀 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 내가 주장하고 싶은 의견. 이 모든 것의 주어가 나다. 상대는 그저 내 말을 받아줄 그릇으로만 여겨진다. 이런 태도로 대화에 임하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한다.
내가 도구로 쓰이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은 자기 할 말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마음의 문은 저절로 닫힌다. 반면 누구를 향해 말할까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나서 말을 시작한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말의 결이 달라진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린 말, 상대의 감정을 배려한 말, 상대가 받아들이기 쉽게 다듬어진 말이 나온다. 이런 말 앞에서 마음의 문은 저절로 열린다. 옛 성현들이 언어를 중히 여긴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한마디 말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하셨다. 이것은 말의 위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 아니다. 말에 담긴 마음의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나라를 흥하게 하는 말은 백성을 향한 말이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말은 자신만을 향한 말이다. 똑같은 입에서 나온 말이라도 그 마음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인 것이다. 그대가 오늘부터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상대를 바라보라. 그 사람의 눈빛을 읽어라. 그 사람의 표정을 살펴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헤아려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말, 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말을 찾아라. 이것이 대화의 첫걸음이다. 말의 양을 줄여라. 불필요한 말, 습관적인 말, 의미 없는 말을 과감히 쳐내라. 말이 적어지면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커진다. 그 무게감이 상대에게 전해진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의 말에는 뜻이 있구나.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하며 말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시작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볍게 여겨지고 말이 적되 깊은 사람은 무겁게 여겨진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궁극적으로 대화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기술이다. 마음이 상대를 향하면 말은 저절로 따라온다. 마음이 나를 향하면 말은 아무리 다듬어도 어색하다. 그러니 화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마음 쓰는 법을 배워라. 말 잘하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마음 잘 쓰는 사람이 되려 하라. 그것이 모든 대화의 근본이요. 모든 관계의 토대다. 명심하라. 천마디 말보다 한마디 진심이 무겁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방향이 대화의 성패를 가른다. 사람의 마음은 설득이 아니라 인정에 열린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상 사람들은 대개 논리라고 답한다. 조리 있게 설명하고 근거를 대며 주장하고 반박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면 상대가 수긍할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토론을 준비하듯 대화를 준비한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논거를 마련하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만들어둔다. 그러나 이런 준비가 철저할수록 대화는 더 멀어진다. 왜 그런가? 상대는 논쟁의 상대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논리가 아니라 받아들여짐에 있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연다. 자신의 말이 경청되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상대의 말을 듣는다.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상대를 이해하려 한다. 이 순서는 절대 뒤바뀌지 않는다. 먼저 상대를 인정해야 상대도 나를 인정한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철칙이다. 그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가 듣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대는 그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내가 존중받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내 말이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 감정이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존재가 가볍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탐색한다. 그 결과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면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반발한다. 상대가 옳을수록 더 반발한다. 왜냐하면 옳은 말에 굴복하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열린 자세를 보인다. 논리가 조금 부족해도, 근거가 조금 약해도, 표현이 조금 서툴러도 상대의 말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니까 나도 이 사람을 존중해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정의 힘이다. 논리로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을 인정은 가볍게 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를 인정할 수 있는가? 말로 칭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어설픈 칭찬은 역효과를 낳는다. 진정한 인정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상대가 말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아라. 상대의 눈을 바라보라. 고개를 끄덕여라. 적절한 추임새를 넣어라.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말을 준비하지 마라. 상대의 말이 완전히 끝나면 잠시 침묵하라. 그리고 나서 상대의 말을 요약해서 되물어라. 이렇게 하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구나 하고 느낀다. 이 느낌이 인정의 시작이다. 더 나아가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어라. 그대가 많이 답답했겠구나. 그 상황에서 화가 났을 법하다. 그런 일을 겪었으니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이런 말을 건네라. 이것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을 때 가장 큰 위안을 얻는다.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감정을 알아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논리적 존재이기 이전에 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인정은 동의와 다르다.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상대의 감정은 인정할 수 있다. 상대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상대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인정한다고 해서 내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먼저 인정하고 나서 내 입장을 밝히면 된다. 순서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이 순서를 바꾸면 모든 것이 어긋난다. 설득하려 들지 마라. 설득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시도다. 이런 시도를 상대는 본능적으로 거부한다. 대신 인정하라. 인정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런 태도의 상대는 본능적으로 마음을 연다. 마음이 열리면 대화가 시작된다. 대화가 시작되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의견이 교환되면 자연스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과정이다. 대화의 핵심은 이기는 말이 아니라 받아주는 말이다. 이기려고 하면 상대가 진다. 상대가 지면 상대의 자존심이 상한다. 자존심이 상하면 관계가 멀어진다. 반면 받아주면 상대가 편해진다. 상대가 편해지면 상대의 마음이 열린다. 마음이 열리면 관계가 가까워진다. 그대는 대화에서 이기고 싶은가 아니면 관계를 얻고 싶은가? 둘 다 얻을 수는 없다. 선택해야 한다. 논리로 이긴 대화는 관계를 잃고 인정으로 양보한 대화는 마음을 얻는다. 가르치려 들지 말고 나누려 하라. 대화를 가르침의 장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이 아는 것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대화라고 생각한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대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상대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대화가 아니다. 이것은 일방적 전달이요. 위에서 아래로의 훈계요. 관계를 해치는 지름길이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라도 가르치려 드는 순간 상대는 작아진다. 작아진 사람은 반발하거나 침묵한다. 어느 쪽이든 대화는 끝난다.
나는 대화를 가르침이 아닌 교류로 보았다. 교류란 무엇인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내 생각을 전하고 상대의 생각을 듣는다. 내 경험을 나누고 상대의 경험을 듣는다. 내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인다. 이런 쌍방향의 흐름이 있을 때 비로소 대화라 할 수 있다.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강이다. 말을 통해 상대를 낮추는 순간 아무리 옳은 말도 벽이 된다. 이 말을 깊이 새겨라. 그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유익한 정보를 전해도, 아무리 현명한 조언을 해도 그 과정에서 상대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 상대는 그대의 말 내용을 기억하지 않는다. 상대는 자신이 낮아졌다는 느낌만 기억한다. 그리고 그 느낌을 준 그대를 피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가르치지 않고 나눌 수 있는가? 첫째,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라. 상대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대신 혹시 이런 방법은 생각해 봤는지 물어라. 이건 틀렸다고 지적하는 대신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눠도 되겠는지 물어라. 질문은 상대를 대등한 위치에 놓는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느낀다. 이 느낌이 중요하다. 둘째,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라. 일반적인 원칙을 설파하는 대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하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대신 내 경우에는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고 나누라.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면 상대는 조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느낀다. 이 차이가 크다. 셋째, 상대의 지혜를 인정하라. 그대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상대도 나름의 알미 있다. 그대가 아무리 현명해도 상대도 나름의 지혜가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상대를 빈 그릇으로 보지 마라. 상대를 채워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마라. 상대도 가득 찬 그릇이다. 다만 담긴 것이 다를 뿐이다. 이 관점을 가지면 가르치려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진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대화법은 겸손이다.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겸손, 상대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겸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 이런 겸손이 있어야 진정한 교류가 가능하다. 겸손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의 말에는 강요가 없기 때문이다. 강요가 없으면 상대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오래간다. 그대가 상대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 마음부터 평평하게 만들어라. 마음이 평평하다는 것은 상대보다 내가 높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나도 틀릴 수 있고 상대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평평해지면 같은 말도 다르게 나온다.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나누는 말이 나온다. 명령하는 말이 아니라 제안하는 말이 나온다. 이런 말은 상대를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다. 다만 나란히 걷게 한다. 결국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대화의 목적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바꾸려 하면 저항을 만나고 이해하려 하면 연결을 만난다. 그대는 저항을 원하는가, 연결을 원하는가? 답은 명백하다. 그러니 가르치려 들지 말고 나누려 하라. 이것이 대화의 바른 자세다. 명심하라. 가르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 마음을 여는 말의 비밀은 공감에 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똑똑한 것도 아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단 하나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연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해받는 느낌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 마음을 여는 말의 비밀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는 단 한마디를 들려주겠다.
바로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말이 가진 힘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 이것은 단순한 맞장구가 아니다. 이것은 상대의 사정을 먼저 헤아리는 인의 언어다. 인이란 무엇인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이다.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상대를 고치기 전에 받아들이려는 마음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이 왜 강력한가? 첫째, 이 말은 상대를 부정하지 않는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가능한 일임을 인정한다. 상대의 감정이 어떠하든 그렇게 느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상대의 행동이 어떠하든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 인정이 상대에게 안도감을 준다. 둘째, 이 말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다. 잘했네요도 아니고 그건 잘못이야도 아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단지 상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평가받지 않는다는 느낌은 엄청난 해방감을 준다. 사람들은 늘 평가받으며 살아간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평가당한다. 그래서 평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셋째, 이 말은 상대와 나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나는 이것을 마음을 먼저 건너가 다리를 놓는 일이라 표현한다.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잠시 내 자리를 떠나 상대의 자리로 간다.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 상대의 마음으로 느끼고 상대의 처지에서 이해한다. 이렇게 먼저 건너간 다음에 상대에게 손을 내민다. 그 손을 상대가 잡으면 함께 돌아온다. 이것이 공감의 과정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는 동의가 아니다. 상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패배도 아니다. 내가 졌다. 네가 옳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상대의 처지를 잠시 내 자리로 끌어오는 말이다.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겠다는 표현이다. 이해한다고 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이해해야 그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진다. 실제 대화에서 이 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예를 들어 상대가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하자. 상사가 너무 불합리해요. 일은 많은데 인정도 없어요라고 말한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 그럼 이렇게 해봐요. 상사한테 한번 말해봐요 라고 조언한다. 아니면 평가를 한다. 그래도 참아야지요. 어디나 다 그래요 라고 말한다. 이런 반응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한다. 대신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해보라. 그 상황이면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해보라. 상대는 순간적으로 안도한다.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느낀다. 그러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낸다. 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다.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 말한다. 이렇게 마음이 열려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야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도 할 수 있다. 명심하라. 그럴 수 있겠네요. 한마디가 100마디 조언보다 낫다. 이해받은 사람만이 조언을 받아들인다. 공감의 본질을 오해하지 마라. 앞서 그럴 수 있겠네요의 힘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한다. 이 말을 단순한 화법의 기술로 받아들인다. 상대를 달래는 요령으로, 대화를 부드럽게 만드는 테크닉으로 여긴다. 그래서 마음 없이 입으로만 이 말을 한다. 그러면 역효과가 난다. 상대는 그것이 진심이 아님을 귀신같이 알아챈다. 오히려 기만당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진심 없는 공감은 공감이 아니라 조롱이다. 이 한마디가 가진 진정한 힘을 이해하려면 공감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공감은 동정과 다르다. 동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안쓰럽게 여기는 것이다. 불쌍하다, 딱하다, 안 됐다는 느낌이다. 동정에는 거리가 있다. 동정하는 사람과 동정받는 사람 사이에 벽이 있다. 그래서 동정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사람은 동정받기보다 이해받기를 원한다. 공감은 수평적이다. 공감은 상대의 자리에 가서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랬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말이 따라온다. 마음 없이 말만 하면 빈 껍데기가 된다.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은 동의가 아니라고 했다. 패배도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인가? 이 말은 다만 상대의 처지를 잠시 내 자리로 끌어오는 것이다. 내가 잠시 나를 비우고 상대가 되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했는지가 보인다. 반드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해할 수는 있다. 이것을 나는 마음을 먼저 건너가 다리를 놓는 일이라 표현했다. 대화에서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강이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생각, 감정, 경험, 입장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다.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먼저 건너오기를 기다린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야지. 상대가 내 입장을 알아야지. 상대가 내 마음을 헤아려야지. 이렇게 기다리면 영원히 만날 수 없다. 누군가 먼저 건너가야 한다. 그 먼저 건너가는 것이 바로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이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 상대가 말할 때 판단을 멈춰라.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아라. 그리고 왜라고 물어라. 마음속으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런 감정을 느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물어라. 이 질문에 답하려면 상대의 입장에 서야 한다. 상대의 역사, 상대의 상황, 상대의 성격, 상대의 가치관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공감의 시작이다. 다음으로 상대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라. 상대가 말하는 것 속에서 감정을 찾아라. 화가 났구나, 슬펐구나, 답답했구나, 두려웠구나, 서운했구나. 이런 감정의 이름을 찾아서 입 밖으로 말해주어라. 많이 힘들었겠다. 그 상황에서 화가 났을 법하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구나.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면 상대는 자신이 정확히 이해받았다고 느낀다. 공감은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공감은 진실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이 노력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억지로 하면 티가 난다. 그러니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상대를 판단하려는 마음, 가르치려는 마음,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순수하게 궁금해하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생각을 하며 살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걸까? 이 순수한 궁금증이 공감의 출발점이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마음이 먼저 건너가야 말이 다리가 된다. 말로 이기려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 말다툼에서 이긴 경험이 있는가? 상대의 논리를 꺾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상대를 말문이 막히게 만든 적이 있는가? 그 순간은 통쾌했을 것이다. 내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으니 당연히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는 어떠했는가? 상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더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멀어졌는가? 솔직하게 돌이켜보라. 나는 말다툼을 지식을 겨루는 싸움이라고 보지 않는다. 말다툼은 관계를 깎아내는 칼질이다. 한 번 입에서 나온 날카로운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낸다.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가 남는다. 그 흉터가 쌓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 말로 이긴 대화는 관계를 잃은 대화다. 왜 사람들은 말로 이기려 하는가? 그것은 자존심 때문이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상대에게 지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낀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이기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대화에서 이기는 것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허무는 것이다. 진정한 자존심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말로 이기려는 사람 옆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논리에 눌려 침묵할지 모른다. 그러나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침묵은 포기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포기다. 이런 포기가 쌓이면 사람들은 떠난다.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거리를 둔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되고 진심을 보여주지 않게 되고 결국 형식적인 관계만 남는다. 그러니 대화에서 이기려 하지 마라. 대화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라. 그대는 왜 대화를 하는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상대와 연결되기 위해서인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인가? 목적을 분명히 하면 대화의 방식이 달라진다.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대화가 편해진다. 상대의 말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점을 지적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들으면 된다. 상대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반드시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존중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대가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나와도 같이 싸우지 마라. 불에 불로 맞서면 더 큰 불이 된다. 대신 물로 맞서라. 침착하게,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내 입장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공격하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말로 이기는 것은 약함의 표시다. 자신의 가치를 말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말다툼이 벌어지려 할 때 이렇게 말해보라. 내 말도 일리가 있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해가 된다. 이 말 한마디가 다툼을 멈추게 한다. 상대도 한 발 물러서게 된다. 그러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싸움은 끝나고 교류가 시작된다. 명심하라. 말로 이긴 순간 관계를 잃고 말로 양보한 순간 신뢰를 얻는다. 판단을 서두르면 이해를 놓친다. 사람을 보되 급히 단정하지 마라. 이것이 내가 평생 지키려 한 원칙이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다. 한 번 보고 한마디 듣고 한 가지 행동을 관찰하고 그 사람 전체를 알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사람은 여러 겹의 층을 가지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물 아래 숨은 부분이 훨씬 크다. 대화의 고수는 상대가 틀렸다는 결론을 잠시 미룬다. 상대의 말이 이상해 보여도, 상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도, 상대의 생각이 터무니없어 보여도 바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대신 왜 그렇게 느꼈을까를 먼저 묻는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답을 찾으려 한다. 판단을 미루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처음에는 이상해 보였던 것이 이해가 된다. 처음에는 틀려 보였던 것이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역사가 있다. 저마다의 상처가 있다. 저마다의 맥락이 있다. 그 맥락을 모르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긴다. 그 맥락을 알고 나면 이해가 생긴다. 판단을 서두르는 것은 게으름이다. 상대를 깊이 알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첫인상으로 상대를 규정하고 그 규정 안에 가두어 버린다. 그러면 편하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편함의 대가로 관계를 잃는다. 상대는 자신이 오해받고 있음을 느낀다. 자신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면 마음을 닫는다. 오해받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어떻게 하면 판단을 미룰 수 있는가?
첫째, 충분히 들어라.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중간에 끊지 마라. 중간에 결론 내리지 마라. 마지막까지 다 들은 다음에 생각하라. 말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뜻이 다른 경우가 많다. 끝까지 듣지 않으면 전체를 놓친다. 둘째, 질문하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라. 추측하지 마라. 추측은 대부분 틀린다. 왜 그렇게 생각해? 어떤 점에서 그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질문을 해서 상대의 맥락을 파악하라. 질문은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상대는 자신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셋째,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라. 내가 이해한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 상대가 나쁜 의도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 한 가지 해석에 갇히지 마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면 더 정확하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 판단을 미루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진다. 상대를 오해하면 상대에게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관계가 틀어진다. 반면 정확하게 이해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관계가 깊어진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상대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대가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람이라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계속 변한다. 새로운 면을 보여준다. 그러니 항상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라. 이미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계속 보게 된다. 명심하라. 빠른 판단은 느린 이해를 낳고 느린 판단은 깊은 이해를 낳는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대화를 지배한다. 사람들은 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에만 집중한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언제 말을 꺼낼까? 이런 것들만 고민한다. 그러나 대화의 절반은 침묵이다. 아니, 침묵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말보다 침묵의 품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자세다. 침묵이 대화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상대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 것, 상대의 말이 끝난 뒤 잠시 생각하는 것,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때 가만히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대화다. 아니, 어쩌면 말보다 더 강력한 대화다. 침묵은 상대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다. 그 공간에서 상대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느끼고 스스로 답을 찾는다. 상대가 말할 때 끼어드는 습관이 있다면 당장 고쳐라. 상대의 말이 길어지면 답답해서 상대가 잠시 멈추면 내 차례라고 생각해서 끼어드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상대의 말보다 내 말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상대는 이것을 느낀다. 그리고 상처받는다. 말할 기회를 빼앗긴 사람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끝까지 듣는 자세가 이미 강력한 대화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라. 말이 끝나도 바로 대답하지 마라. 잠시 침묵하라. 그 침묵은 상대의 말을 소화하는 시간이다. 이 침묵을 통해 상대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고 느낀다. 침묵이 어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대화 중에 침묵이 생기면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말로 침묵을 채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대화의 질을 떨어뜨린다. 의미 없는 말은 소음이다. 차라리 침묵이 낫다. 침묵 속에서 생각이 깊어지고 감정이 정리되고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올 준비가 된다.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상대가 감정적일 때 침묵하라. 상대가 화가 나거나 슬퍼하거나 답답해할 때 말로 해결하려 들지 마라. 그저 곁에 있어라.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거나 그냥 함께 앉아 있어라.
말없이 함께 있는 것이 때로는 100마디 위로보다 낫다. 또한 자신이 감정적일 때도 침묵하라. 화가 나거나 상처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면 후회할 말이 나온다. 그 순간을 참아라. 숨을 깊이 쉬고 잠시 침묵하라.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말하라. 참았다가 하는 말이 즉시 뱉은 말보다 훨씬 현명하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대화를 지배한다. 왜냐하면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무 때나 말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말한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인다. 반면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말은 가볍게 여겨진다.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의 가치가 없다. 명심하라.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요. 부재가 아니라 존재다. 말의 품격은 침묵의 품격에서 나온다. 사람은 말을 잊어도 감정은 기억한다. 대화가 끝난 뒤 무엇이 남는가? 그대는 상대와 나눈 말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는가? 어제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올려 보라. 일주일 전 대화는 어떠한가? 한 달 전은 어떠한가? 대부분 희미할 것이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주제로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때 느꼈던 감정은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기분이 좋았다, 불쾌했다, 따뜻했다, 차가웠다. 이런 감정은 오래간다. 사람은 말의 내용을 잊어도 그때 느낀 감정은 오래간다. 이것이 대화의 진실이다. 그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 상대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면 그대의 말은 실패한 것이다. 반대로 별 내용 없는 대화였어도 상대가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면 그대의 말은 성공한 것이다. 대화의 성패는 내용이 아니라 여운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대화의 목적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대화의 목적은 정답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좋은 여운을 남기는 것이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와 대화해서 좋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편안하고 존중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좋은 여운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상대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라. 대화 중에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관찰하라. 표정을 살피고 목소리 톤을 듣고 몸짓을 읽어라. 상대가 불편해 보이면 화제를 바꾸거나 방식을 조정하라. 상대가 즐거워 보이면 그 흐름을 유지하라. 둘째, 대화를 마무리하는 방식에 신경 써라. 첫인상이 중요하듯 마지막 인상도 중요하다. 대화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전체 대화에 대한 기억이 달라진다. 좋은 마무리는 좋은 여운을 남긴다. 함께 이야기해서 좋았다. 덕분에 많이 배웠다.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말로 마무리하라. 셋째, 진심을 담아 대화하라.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화보다 진심이 담긴 서투른 대화가 더 좋은 여운을 남긴다. 사람은 상대의 진심을 느낀다. 진심이 느껴지면 말이 좀 서툴러도 따뜻하게 받아들인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세련된 말도 차갑게 느껴진다. 나쁜 여운을 피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 비꼬는 말, 가르치려 드는 말을 피하라.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말을 피하라.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는 말을 피하라. 이런 말들은 내용과 관계없이 나쁜 감정을 남긴다. 그 나쁜 감정은 오래 기억된다. 실수했을 때는 즉시 사과하라. 사과를 미루면 나쁜 감정이 굳어진다. 내가 방금 그 말이 좀 그랬다.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이렇게 바로 사과하면 나쁜 여운이 좋은 여운으로 바뀔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호감을 느낀다. 명심하라. 대화가 끝난 뒤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감정이다. 좋은 여운을 남기는 것이 대화의 참된 목적이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지금까지 9장에 걸쳐 대화에 대해 말했다. 말이 많아도 마음은 멀어질 수 있다는 것. 설득보다 인정이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것.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나누려 해야 한다는 것. 그럴 수 있겠네요. 한마디에 힘, 공감의 본질, 말로 이기려 하면 관계를 잃는다는 것. 판단을 미루면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 침묵의 중요성, 사람은 감정을 기억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결론이다. 세상에는 화술책이 넘쳐난다. 대화법 강의가 넘쳐난다. 설득의 기술, 협상의 기술, 발표의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많다. 그러나 그 어떤 기술도 태도를 대신하지 못한다.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기술은 공허하다. 태도가 바르면 기술이 부족해도 괜찮다.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란 무엇인가? 상대를 나와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상대를 이기려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다. 상대를 가르쳐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나도 배울 것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이 태도가 있으면 대화는 저절로 좋아진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 화려한 언변이 필요 없다. 논리적인 말솜씨가 필요 없다. 그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된다. 그 마음이 말에 담기고 그 말이 상대에게 전해진다. 상대는 그 마음을 느끼고 마음을 연다. 상대를 이기려는 말 대신 이 한마디를 먼저 건네라.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말에는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이 열리고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대는 상대의 편이 된다. 상대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곁에 선다.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한다.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받아들인다. 그 순간 사람은 그대의 편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의 편에 서기 때문이다.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기술을 배우려 하지 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상대를 보는 눈을 바꿔라. 이것이 근본이다. 근본이 바뀌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을 익혀도 소용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오늘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먼저 그럴 수 있겠네요를 건네라.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하루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한 달 뒤 그대의 모든 관계가 달라져 있을 것이다. 결국 대화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다리를 놓는 일이다. 그 다리를 건너 서로의 마음에 닿는 일이다. 이 다리를 놓는 첫걸음이 바로 그럴 수 있겠네요다. 이 말로 시작하라.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화하라. 그러면 그대의 삶에 사람이 모여들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행복이다. 명심하라. 대화의 비밀은 말에 있지 않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 마음이 바르면 말은 저절로 따라온다.